안녕하십니까. 공사 전문 플랫폼 더공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다녀보면 단독주택에서 상가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가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리모델링 건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우리가 어떤 용도 변경이라는 어떤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용도 변경은 우리가 크게 시설군이 1번부터 9번까지 9개 시설군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일반 우리 소비자께서 접하실 수 있는 용도는 현재 우리가 지금 7번 근린생활시설군과 8번 주거업무시설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1, 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가로 쓰시고 계신 상가가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가 있는 부분들을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 허가 내지 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허가가 되고 어떨 때 신고가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도 변경군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군이 있는데, 이 위에 번호에서 아래 번호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시설군이 건축법에서 조금 더 법이 좀 강화되어 있는 군이기 때문에 상위군에서 하위 번호로 바꿀 때는 우리가 신고로서 간단하게 좀 처리가 되고요. 거꾸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건축법에서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는 지역군이 타이트한 지역군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계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 하실 때는, 리모델링 하시거나 용도 변경 하실 때는 8번에서 7번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살고 계신 상가를 단독이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신고로서 가능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여기 맞게가 지금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지금 어떤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그 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변경 부분이 건축법에 지금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서 따라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허가든지 신고든지요, 우리가 요 양식들을 갖추면 됩니다. 이 양식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용도 변경이나 허가를 할 때 신고서 양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평면도입니다. 그 앞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전의 평면도와 그거를 변경했을 때 후의 평면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의 내와 방화, 피난 또는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 도서, 이거는 이제 평면도에 보통 우리가 별도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도면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리는데요. 이 자세한 사항들은 어디냐면 그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찾아가시면 이거는 상세하게 요소들을 처리해 드릴 겁니다. 이거 건축사가 업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건축사 사무실에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제1, 2종 건설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에 대한 이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이거 상세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별도 첨부 자료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용도 변경할 때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어떠냐면, 이거는 허가나 신고랑 똑같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해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수로 말하면
30.25평, 30평이 조금 넘겠죠. 30평 이상이 될 때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만든다고 표현하죠. 그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나 신고 둘 다 해당됩니다. 받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준공 행위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용도 변경하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100L에 그러니까 30평, 30.25평이 넘어간다면 용도 변경하고자 받은 면적이 합계입니다. 토탈 합계입니다. 토탈 합계를 전부 다 했을 때 30.25평이 넘어간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단 500개배 미만이고 그러니까 151.25평 미만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받은 면적의 토탈 면적 합계가 151.25평 미만이고 대수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대수선이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대수선 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구조를 바꾼다든가 건축물 외형을 안 바꾸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서 그냥 행정처리 절차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대수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 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어떤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상 기재 변경 신고 대상 기재 변경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재 변경 하시면 되는데 같은 시설군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8번을 한번 볼까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업무 시설로 바꾼다든가 업무 시설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그리고 1종이나 2종, 1종하고 2종 시설에서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든가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어떤 번호, 같은 번호를 얘기하죠.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상 기재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 변경하시면서 건축물 대상만 구청에 가서 변경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같은 호에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 숙박시설 안에 있는 같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있고 다가구주택하고 이런 게 다 단독주택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다든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기재변경 신고 없이 기재사항 변경 신고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팁으로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굉장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도 아시게 되실 거고 어떤 건물을 구입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용도 변경이 수반될 때 어떤 내용으로 많이 참고가 되실 거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 대수입니다. 우리가 변경되는 용도의 주차 대수에 적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검토하시기에는 법령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주변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화적 용량인데요.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용도 변경할 때 잘 체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대수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수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수선은 건축물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건축물을 수선할 때 수선 규모가 조금 클 때 우리가 크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수선이라 하면 정의는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는 것은 모두 다 대수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벽에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나 지붕틀 이런 부분들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물론 계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부 형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건 다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수선 할 때 내력벽,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벽을 이야기합니다.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 30여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경우인데 30여 하면 대충 한 9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중을 받고 있는 벽에서 9평 정도를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는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죠. 보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지붕틀, 그러니까 지붕의 어떤 지붕틀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역시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방화벽이나 방화 구조의 바닥과 벽,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떤 옆 건물이나 옆 세대나 옆 방으로 화재가 급격하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들이 다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화벽은 면적 제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은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의 어떤 바닥과 벽을 해체할 때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면적 제한 없이 이거는 속망되시면 조금만 수선 변경하거나 해체 수선하시면 무조건 이건 대수선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건물의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일부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역시 계단도 대수선입니다. 무조건 손을 대시면 어떤 경우가 보통 해당되냐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 같은 경우 외부에 우리 계단들이 보통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 외부 계단을 없애시고 실내 내부에서 외부 계단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그냥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외부 계단을 없애거나 수선 변경하셔가지고 내부 계단 만드는 건 전부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서 미관 지분의 건축물은 외부 형태 담장조차도 변경되는 건 다 대수선인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이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미관 지분에서 건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담장도 수선해도 다 대수선이었는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살고 계신 아니면 소유하고 계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요거 좀 리모델 하실 때 많이 손대십니다. 세대나 가구나 세대 간의 경계대로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시는 것. 이게 저희가 리모델 할 때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사셔가지고 통으로 다 사셔가지고 내 혼자서 아니면 우리 세대 전용으로 쓰겠다 하셔가지고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세대 간벽을 없애시려고 그러십니다. 세대 간벽이 왜냐하면 없애면서 주방이나 아니면 방의 어떤 공간이나 거실 공간을 굉장히 크게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한 가구가 쓸 건데 뭔 상관이냐 하면서 요 세대 경계벽을 많이 이걸 해체를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사실은 전부 대수선 행위입니다. 대수선 행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많이 보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여 9평입니다.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이것도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둥을 3개 이상 하면 기둥은 2개밖에 손을 안 댔는데 아니면 나 1개밖에 손을 안 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예시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는 대수선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기둥을 2개만 수선했다. 그러면 대수선, 요거를 2개만 만약에 저희가 수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런 조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도 2개만 내가 수선을 했다. 그럼 대수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선입니다. 대수선이 아니고. 근데 보도 1개 수선하고 기둥도 1개 기둥도 1개 수선하고 보도 1개 수선하고 그 다음에 지붕틀도 1개 수선했다. 이래 되면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3가지를 또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1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주요 구조부는 3개 이상이 무조건 겹치면 이건 대다수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데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고 3개 이상이 되면 이거는 대축입니다.
개축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사려줄 때 신축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이 요거를 3개 이상 손을 대시면 3개 이상 손이 되면 이거는 개축이 있게 됩니다. 대수선이 아니고 이건 대수선이 아니고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축이 간단하게 제가 개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축법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우리가 개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지으셨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개를 해체했을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특히 우리가 중요되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부분이라든가 계단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손을 많이 대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수선이 되고 아니면 일반 수선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참고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더공 저희들 웹페이지에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현직 건축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